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엔진이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외치며 첨단 전투기 개발에 나섰지만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은 여전히 외국산, 그것도 미국의 손에 달려 있었다. 겉으로는 첨단 항전 장비와 레이더, 스텔스 설계가 화려하게 포장됐지만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미국이 수출 허가를 거부하면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었다. 이 약점은 단순한 부품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KF-21 사업 초기 미국산 F414 엔진은 안정성과 검증된 성능을 이유로 채택됐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수십 년간 쌓아야 하는 기술력, 복잡한 소재공학, 극한의 내구성과 추력을 동시에 구현하는 정밀공정, 이 모든 것이 국내 방산업계에겐 너무나 높은 장벽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 한계만이 아니었다. F414 엔진의 공급과 개조, 수출 허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고 이는 곧 KF-21이 미국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방산 관계자들은 초기 수출 협상에서 뼈저린 경험을 했다. 잠재적 구매국들이 KF-21에 관심을 보였지만 미국이 엔진 수출 허가를 미루거나 조건을 붙이면서 계약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동맹국과의 거래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지연이 발생했다. 미국은 군사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전투기 판매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 상황은 한국의 독자무기 수출 전략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방산업계와 정부의 강력한 문제의식을 심어주었다. 전투기의 심장마저 외국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공급망 차질과 기술 제재가 빈번해지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단순히 국산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KF-21 전량에 적용하고 해외 판매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전투기 엔진은 여타 항공기 엔진보다 훨씬 높은 압축비와 추력, 그리고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합금과 세라믹 코팅, 정밀 가공 기술, 고온 터빈 블레이드 제조 능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한국은 과거 TU-1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에 장착되는 엔진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험을 쌓았지만 KF-21급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 엔진 개발은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진과 방산 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는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 프로젝트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지원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직 국내 인력과 자체 연구 역량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었지만 동시에 기술 독립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시제 엔진의 성공적인 지상시험이었다. 초기에는 추력과 내구성에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반복적인 설계 개선과 소재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터빈 블레이드의 미세 균열, 연소실 온도 불균형, 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진동 문제 하나라도 방치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연구진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는 한국 엔진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결국 국산 엔진이 KF-21의 비행시험에 투입되는 날이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첫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추력, 연소, 안정성, 고속 기동 성능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엔진이 외국의 승인 없이도 생산 개량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 순간 한국은 전투기의 심장에서 완전한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KF-21의 전량 엔진 교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남아있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엔진을 빼고 새 엔진을 장착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체 구조와 연료 시스템, 전자제어 장치까지 최적화하는 전면 개조에 해당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전투기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 분명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독립을 향한 전량, 국산 엔진 교체 작전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KF-21 전투기의 전량 국산 엔진 교체 작업은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역사에서 가장 대담한 도박이자 동시에 미래를 건 승부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수십 개의 부품 전문 기업이 함께 뛰어드는 국가적 총력전이었다. 모든 단계가 극도의 정밀성과 협업을 필요로 했다. 우선 엔진 교체를 위한 설계 검토가 시작됐다. F414 엔진에서 국산 엔진으로 바꾸는 과정 운호환이라는 단어로는 결코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한 작업이었다. 전투기 동체와 엔진 마운트, 공기 흡입구 구조, 연료 공급 라인, 전자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재설계해야 했다. 기존 F414 엔진은 미국 표준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국산 엔진이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기체의 균형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게와 추력의 균형이었다. 전투기 엔진은 단 몇 킬로그램의 차이가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산 엔진은 기존 대비 미세하게 무거웠지만 추력 향상과 연료 효율 개선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었다. 다만 기체의 무게중심 변화와 고속 기동 시의 안정성을 위해 날개와 꼬리 날개의 미세한 설계 변경이 가해졌다. 이는 단순한 교체 작업이 아니라 사실상 KF-21 의계량형 개발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실제 교체 작업은 공군 정비창과 한화의 전문 라인에서 병행됐다. 기존 엔진을 분리하는 과정만 해도 수십 명의 숙련 기술자가 동원됐다. KF-21의 엔진룸은 고도의 정밀 조립이 요구되는 공간이어서 볼트 하나를 풀고 조이는 작업에도 엄격한 토크 규격과 절차가 적용됐다. 기존 배선과 유압 라인을 해체하고 새로운 엔진의 전자 제어 장치 FADEC를 연결하는 데에는 수백 개의 센서와 커넥터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초기 장착 시험에서 엔진 진동 패턴이 설계치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고속 비행 시 미세한 진동이 누적되면 기체 구조에 스트레스를 주고 연구진은 원인을 찾기 위해 진동 데이터와 기체 구조 모델을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했다. 결국 엔진 마운트의 일부 부품 소재를 변경하고 흡입구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교체된 엔진은 곧바로 지상 시운전에 들어갔다. 정지 상태에서의 최대 추력 시험, 가속 감속 응답성, 급격한 추력 변화 시 연소 안정성 등 수백 가지 항목이 점검됐다. 한 번의 시운전이 끝날 때마다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분해해 부품 마모 상태를 분석했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보강 설계를 적용했다. 이 집요한 반복 과정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소모했지만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절차였다. 마침내 비행시험이 시작됐다. 시험 조종사는 이륙 직전까지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산 엔진의 성능이 지상시험에서 입증됐다 하더라도 실제 비행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수없이 발생할 수 있었다. 첫 비행은 적어도 저속에서 시작해 점차 고도와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드디어 음속에 도달하는 순간에도 엔진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했다. 조종사는 교신으로 짧게 말했다. 성공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국방부와 방산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국산 엔진이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임이 증명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전량 교체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었다. 공군과 하나는 KF-21의 초기 양산 물량부터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이미 배치된 기체에도 순차적으로 개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투기 한 대당 약 수주간의 개조 기간이 배정됐으며 전국의 정비시설이 풀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술적 성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성이다. 이제 KF-21은 수출 대상국과의 계약에서 미국의 수출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중동, 동남아의 일부 국가에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단순히 무기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넓히는 결정적인 변화였다. 국산 엔진 교체는 단순한 부품 변경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오랜 기간의 기술 집념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생산체계 구축이었다. 이는 단순히 자국 사용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KF-21과 그 엔진을 수출하는 완전한 독립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었다. KF-21 전투기의 전량 국산 엔진 장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한국 방산업계와 정부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실상 엔진 교체만으로도 미국의 승인 절차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기술과 생산 과정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한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특허 생산이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때 한국은 엔진 제작 도면과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다. 심지어 유지 보수와 개조 작업에도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크게 낭비됐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설계, 제작, 시험, 개량, 심지어 부품 단위의 기술 표준까지 전부 한국이 소유하게 됐다. 이는 곧 특허권과 생산권이 100% 국내에 귀속된다는 의미였다. 특허 생산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수출에서 발휘된다. 과거에는 KF-21을 원하는 국가가 있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됐다. 더구나 엔진 공급이나 정비 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 어느 나라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판매할지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출 자유화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은 국산 엔진의 일부 설계와 부품 기술을 해외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현지 조립 라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공동 생산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중동의 특정 국가에 KF-21의 일부 생산 공정을 이전하면 해당 국가는 자국 내에서 조립된 전투기를 보유함과 동시에 기술 이전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게 곱게 보일 리 없었다. 특히 KF-21이 경쟁하게 될 시장은 F-35, F-16 같은 미국 주력 전투기의 판매 무대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미 일부 방산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미국 내 일부 의원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조약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주적 결정을 내린다. 특허 생산의 또 다른 파급력은 부품 및 유지보수 산업에서 나타났다. 전투기 엔진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점검과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 모든 과정이 미국에 종속돼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부품을 생산 공급하며 유지 보수까지 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단순 판매에서 장기적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방산업계는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KF-21 국산 엔진 특허 생산 체계는 국내 기술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을 미쳤다. 첨단 소재, 가스터빈 기술, 열처리 공정, 정밀 가공 등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민간 항공기와 다른 산업에도 응용될 수 있었다. 특히 대형 드론, 민간 여객기 엔진,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국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치열한 외교전과 시장 전략이 숨어 있었다. 한국은 국산 엔진과 KF-21의 특허 생산 모델을 앞세워 잠재 구매국과의 비공식 협상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생산 비율 등이 맞물려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시장에서는 공동 프로젝트나 부품 공급 계약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특허 생산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립국 반열에 올랐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고 기술 개량과 성능 향상 역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그러나 이 성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과 국산 엔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치적 유연성이 모두 필요했다. 이제 무대는 국제시장으로 옮겨간다. KF-21과 국산 엔진이 세계 각국의 하늘을 날게 될지 아니면 기존 강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직면하게 될지는 앞으로의 전략에 달려 있었다. KF-21의 특허 생산 체계가 확립된 이후 한국 방산업계는 독립기술을 넘어 기술 패권을 목표로 한 전략을 세웠다. 그 중심에는 기술 개량과 성능 향상을 전적으로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과거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때는 성능 개량이나 일부 부품 교체조차 제조사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의 특허와 생산권을 100% 보유하게 되면서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제조국을 넘어 첨단 항공기술의 공급국이자 혁신 주체로 변모했다. 특허 생산의 첫 단계는 표준화였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엔진의 모든 설계, 부품 규격, 시험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리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서화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엔진 개량과 수출, 공동 개발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었다. 부품 하나, 나사 하나의 규격까지 표준화하는 과정은 방대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 보수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능 확장이었다. 현재의 국산 엔진은 KF-21의 작전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했지만 차세대 위협과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개량이 필수적이었다. 연구진은
연소실의 효율을 높이고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한계를 확장하며 추력을 10% 이상 향상시키는 블록 2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개량은 과거 같으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세 번째 단계는 파생형 개발이었다. KF-21은 다목적 전투기이지만 전투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다양한 요구에 맞춘 파생 모델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항속거리를 늘린 장거리 요격형, 해상 작전을 위한 함재기형, 그리고 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전자전기형이 그것이다. 이 모든 파생형은 엔진의 변형과 성능 조정이 필수적이었고 한국은 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러한 기술 독립은 단지 항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기술은 대형 무인기, 수송기, 심지어 민간 여객기 엔진 개발에도 적용 가능했다. 한화와 국내 항공업계는 이미 국산 전투기 엔진을 기반으로 한 민간용 터보팬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었다. 이는 방산 기술의 민간 전환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KF-21의 위상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기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자율 수출이 가능한 첨단 전투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미국과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어 중동 일부 국가는 미국 무기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지만 한국과의 거래에서는 훨씬 유연한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왔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들은 KF-21의 시장 확장을 경계했다. F-35, F-16, F-15 같은 주력 기종과 직접 경쟁하게 되면 일부 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성능 비교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한국은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일부 부품이나 전자장비는 여전히 미국산을 사용해 동맹국으로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기술은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특허 생산 체계는 군사 외교의 중요한 도구가 됐다. 한국은 엔진 기술의 일부를 우방국에 제공하는 대신 전략적 협력과 공동 방위 계획을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엔진 기술을 일부 공유받은 국가는 한국과의 군사적 유대가 깊어졌고 이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허 생산의 마지막 단계는 산업 생태계의 완성이었다. 엔진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수십 개의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축적했고 이는 다시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정밀 가공 기술 등은 방산 외에도 발전, 해양, 에너지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었다. 결국 KF-21 국산 엔진 특허 생산 체계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성장 엔진이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모든 기술과 생산 역량을 어떻게 국제시장에서 활용할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해답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달려 있었다. 한국은 기술 독립을 넘어 기술 패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KF-21 전투기의 전량 국산 엔진 장착과 특허 생산 체계 구축이 마무리되자 이제 한국의 시선은 완전히 국제 무대에 향했다. 기술 독립은 이미 달성했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느냐가 남은 과제였다. 특히 글로벌 전투기 시장은 이미 미국, 러시아, 유럽 등 강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였기에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첫 번째 전략은 가격 경쟁력이었다. KF-21은 동급 성능의 서방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개발비와 생산 단가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F-35가 첨단 기능과 스텔스 성능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인해 일부 국가들에서 부담이 큰 반면 KF-21은 실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산 엔진 덕분에 부품 공급과 유지보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장기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단순한 완제품 구매보다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한다. 한국은 국산 엔진과 KF-21의 생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부품 제작 라인이나 조립 공정을 현지에 이전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해당 국가와의 장기적인 군사협력과 경제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는 이미 한국과 공동생산 협상을 시작했다. 세 번째 전략은 다변화된 무기 패키지였다. KF-21 단일 기종만으로 시장을 공략하기보다 국산 엔진을 활용한 파생 무기 체계를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대형 무인 전투기, 경량 공격기, 장거리 요격 드론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러한 패키지 판매는 구매국의 다양한 작전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한국산 무기 전반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확장은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를 불러왔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자국 전투기의 판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거나 무기 구매 지원금을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균형 외교를 택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협력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KF-21의 국산 엔진은 기술적 독립뿐만 아니라 외교적 유연성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라도 KF-21을 구매할 경우 한국이 직접 엔진과 부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과거 미국 승인 절차로 인해 무산됐던 수출 계약들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를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는 기회라고 표현했다. 한편 국산 엔진의 성공은 국내 산업 전반에도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첨단 소재, 정밀 가공, 열처리 기술 등이 민간 항공기와 발전 산업, 해양 엔진 분야로 확산됐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방산 분야뿐 아니라 민간 항공에너지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방산 기술이 국가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기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KF-21과 국산 엔진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군사외교 브랜드를 강화했다.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끌었으며 방산 협력의 폭을 넓혔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세계 시장에서 KF-21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량, 운용 경험 축적, 그리고 가격 경쟁력 유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 러시아, 유럽 등 기존 강자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균형도 중요하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한 무기 수출 강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방산 패권의 한 축으로 올라설 것인지 KF-21 전투기의 전량 국산 엔진 장착과 특허 생산 체계는 한국 이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성취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세계의 하늘 위에서 KF-21의 굉음이 한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울려 퍼지는 날이 머지않았다.